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굉장히 서울에서 먼 걸음 하셨는데, 우리 박지훈 사회복지사 선생님을 모시고 노숙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사회복지 한 5년 정도 된 사회복지사고요. 서울에서 지금 노숙인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고, 네. 지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노숙인 네.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있고, SH, LH랑 비슷한 SH라는 서울주택공사에서 네. 임대주택을 이제 제공해서 네. 거기에 이제 정신질환을 가지신 분들이랑 알코올依존증 네. 이신 분들이 모집 요건이 돼서 네. 그분들이 이제 주택으로 오시고 이제 저희가 그분들의 이제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 일을 하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SH 공사에서 임대주택을 마련한 다음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거나 그쵸. 아니면 아니면 노숙자, 알코올 중독 이런 분들이 입소해서 생활하시는 분들한테 사례가 이렇게 서비스 제공하시는 역할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쵸. 원래 노숙인 제가 이제 다니고 있는 회사는 노숙인 관련된 회사고 네. 이제 SH는 그 중간에 매개체가 되는 거죠, 사실. 네. 그래서 이제 집을 제공해 주는 거고 저희는 사례가를 이제 여기로 임대를 하게 돼서 네. 들어가시게 되면 네. 이제 그걸 통해 저희가 사례 관리를 네. 하고 있는 거죠. 센터명은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사실 사전 예고가 된 부분이 아니라서. 네, 알겠습니다. 네. 와, 그러면 대부분 이제 알코올 중독인 분들이 많으신가요? 알코올 중독이 한 30% 정도 되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조현병, 조현병까지? 네,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증, 보통 이런 부류가 사실 제일 많죠. 네.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처음에는 얘기만 듣고는 좀 약간 겁질에 좀 겁을 먹고 네. 했는데 막상 이제 이게 좀 인식이 그래서 그렇지 막상 그분들을 대하다 보면은 그런 뉴스에 나온 것처럼 모든 분들이 그렇진 않고요. 그리고 일단은 복약 관리도 잘 이루어지면 네. 사실 그 정도까지 위험한 적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네, 사회복지를 어떻게 하다가 이 길로 들어오시게 됐습니까? 네. 저는 원래 제 전공이 사회복지가 아니었고요. 그래요? 네, 저는 원래 운동을 한 체대였어요. 네. 몸이 굉장히 지금은 아니고 원래는 체대를 네. 다니고 있다가 네. 사실 제가 이제 그런 뭔가 상하 관계 그런 좀 위계 질서 이런 네. 걸 또 그런 거에 또 환멸을 느끼셨구나. 네, 좀 저는 자유로 물론 모든 데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저는 좀 그런 것도 싫었고 네. 이제 제가 어느 분야를 가야 될까 생각하던 중에 제가 이제 군대에서 와병 환자가 계신 누워 계신데. 네네네. 이제 그런 분들을 목욕시키는 일이 저희가 이제 주 업무였는데 그때는. 근데 이제 어딜 갔다 오셨길래 그런 업무를 하는 주된 업무였어요? 군대가? 한 번 갔어요, 한 번. 많이 간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날 맡은 일은. 난 주된 업무였다고 하니까 잠깐 봉사활동을 갔는데 거기가 이제 와병 환자들을 네네. 목욕시키시는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날은 그랬고, 근데 이제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이제 좀 그런 걸 사실 꺼려하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상하게 저는 그게 나쁘진 않고 재밌었어요. 저는. 그래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남을 도와주는 일에서 내가 크게 꺼리낌이 없이 그럼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도중에 이제 찾다 보니까 이제 사회복지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어느덧 지금 접어들어서 5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5년 차에 이제 접어들었으면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기로에 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일을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십니까? 어떠세요? 사실 후회라고 말하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사실 다른 것 같아요.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를 거다. 다르다. 저는 왜냐면 사실 힘들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힘들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왕 제가 맡은 일이면 하고 이제 거기서 보람을 찾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후회까지는 없습니다. 사실. 지금이라도 딴 길로 가야 되나? 아니야. 이 길이 내 길이다. 지금 어떠세요, 지금? 저는 근데 실제로 전 직장에 있다가 이제 뭔가 다른 길로 가야 되나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본 사회복지사가 거의 없죠, 사실. 3년 주기설이라고 369라고 해서 3년 주기설은 뭐예요? 이거 이제 3개월, 6개월, 9개월, 3년 정도 되면 이제 그 직업에 대한 뭔가 회의감이 들거나 이제 그런 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마침 딱 그만둘 때가 거의 3년 차였어요. 3년 차.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다른 일을 해보려고 사실 공무원 준비를 잠깐 1년 정도 했어요. 1년 정도. 이제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다 공무원을 한 번씩 기웃대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 길이 또 내 길이 아니구나 생각을 하게 됐고 아니면 빨리 접근 다른 길 찾는 게 정말로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지금 제가 여기 오게 됐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길이 사실 제 길인 것 같긴 해요. 제가 그러니까 남을 돕는 게 괜찮아. 이거 많이 안 봐요. 네, 그러니까 남을 돕는 게 진짜로 제 성향상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사실 이제 사회복지에 대한 처우가 아직 급여라는 부분에서 사실 그렇게 마냥 좋지는 않아요. 사실 아직까지도. 물론 선배님들께서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제가 아직 느끼기에는 다른 일반 직업보다는
조금 더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는 맞추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래도 솔직하게 솔직하게 아직까지 일반 기업에는 그럼요.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그 사회복지사들도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이 바닥 계속 머물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의 인식이 좋아지고 그럼요. 그래야 지금 여기 배우고 계신 학생분들도 더 좋게 보시고 유입이 많아지죠. 네. 학생들 뭐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연예계 그런, 계신 네. 분들도 보고. 네, 그래야 저희도 이제 안정적이 되고 그래야 더 이 직업에 더 많아지고 네. 그래야 더 살기 좋아지고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과거에는 이제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이제 사회복지사로 활동하셨고 지금은 이제 노숙인인데 네. 그 굉장히 좀 위험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전에 있었던 아동 쪽에서는 사실 이제 학대를 받다 온 친구들이다 보니까 사실 아시겠지만 사람이 환경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환경에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폭력적인 아이들이 좀 많았어요. 사실. 아 아이들이 폭력적인 네, 아이들이. 그래서 뭐 저는 뭐 그냥 시시각각 욕도 듣고. 아이들한테? 네. 그리고 이제 가끔 때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네. 근데 그런데 저희는 그런 상황에도 사실 어. 사회복지사이다 보니까 그렇죠. 감정이 올라오는 상황에서도 네 저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좀 그런 게 좀 힘들었어요. 같이 욱할 때도 네. 있죠. 아, 물론 사람이니까 무조건 욱하야 되니까. 네. 근데도 저희는 참아야 되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현병 환자분들이나 우울증 이런 분들은 사실 복약 관리만 잘 되면 복약 관리만 네. 되면 그렇다고 하면 뭐 저도 아직 그렇게 위험한 분들 아직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렇게 위험하신 분들은 사실상 저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못 뵀어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좀 힘들었던 부분은 그 정신질환자 물론 알코올 중독도 정신질환자의 하나지만 알코올이신 분들이 사실 저희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술을 드시다 보면 이제 장치가 이루어지고 뭐가 장치?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음주를 하시다 보니 장치 그러시다 보니 네, 장치가 이루어지다 보니 사실 본인들의 기억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음주가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면 뇌 손상 때문에 그런 건가요? 물론 그런 것도 있고 뭐 저희도 만약 예를 들어 술을 많이 먹다 보면 기억이 끊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르고 그리고 이제 술을 먹다 보면 이제 폭력적인 상황이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진짜 뭐 예를 들어 물건을 던진다거나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위험한 분들이 조금 있죠. 그러면 술을 못 먹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술은 제가 지금 겪어보다 보니까 사실 통제하는 거는 병원 입원 정도가 사실은 술과 격리된 떨어지는 게 사실은 제일 좋고요. 왜냐면 아무래도 집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뭐 집에 같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저희가 그만 드셔라고 얘기하셔도 사실은 계속 드시게 되죠. 그 어떻게 이거를 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음주를? 근데 저도 진짜 이거 난제 같아요. 이게 진짜 난제라고 생각해요. 사실 네. 정신질환자 분들은 사실 약을 계속 드시면서 증상이 뭐 완치가 될 수는 없지만 완화가 되거나 좀 더 이상 더 악화되지 않게 막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술은 사실 이게 중독의 엄연한 그 부분 중에 하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땐 좀 약간 그러니까 이분들을 옆에서 뭔가 좀 통제라든지 관리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술을 드시고 이분들도 약은 드시는데 이제 음주를 한번 시작하게 되면 이제 폭음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드시다 보시면 이게 입원을 하시다가도 다시 퇴원하시면 다시 또 술을 찾으시고 이게 반복이에요 사실. 그러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희는 근데 계약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제 다른 분들 일반 가정처럼 계약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본인이 계약을 하고 들어가서 네. 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그냥 이 집에 살기 싫다면 사실 퇴거를 하는 거고 네, 그게 아니고서는 사실 자기 집을 있는 거니까. 이럴 때 정말 그만두고 싶은 때가 있다라고 하면 야 이거 진짜 때려쳐야겠다 일 못 해먹겠다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떨 때 가장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최근 같은 경우인데 사실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회복지라는 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그렇죠. 일들로 저희가 있다 보니까 그 감정의 소진이라는 게 사실 저는 가장 큰 것 같아요. 감정의 소진? 네. 왜냐면 저희는 이제 사회복지사고 이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복지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저희가 뭔가 다 해줄 것처럼 다 모든 걸 좀 해주고 너희는 다 해줄 수 있어 너희는 다 해줘야 돼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맡은 업무가 있고 그 이외에 저희가 벗어나는 영역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걸 다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시다 보면 이제 왜 안 해주냐 너네 사회복지사지 이제 이러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스트레스가 오니까 그런 감정의 소진 그럴 때 이제 조금 좀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만두고 싶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만두면 대책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사회복지사로 활동하면서 이런 다양한 클라이언트로부터 이제 얻는 그런 보람도 있지만, 또 이제 같이 일하는 이제 동료라든지 상관한테도 이제 받는 스트레스들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죠. 그 상관한테 이럴 때 진짜 화가 난다. 아, 이럴 때 정말 소위 빡친다. 아. 라고 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거는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에 다 그럴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느낀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이제 그 윗분들, 네. 그러니까 저희 평 직원보다 조금 더 위에 계신 분들이 이제 업무를 보통 하달하잖아요. 하달이라고 해야 되나? 업무 지시를 하죠. 네, 업무 지시를 하죠. 근데 이제 그분들의 입장에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냥 던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제 아, 그러니까 우리 저기 박 누구누구 사회복지사 이것 좀 뭐 해주세요. 아니면 그냥 이거 이렇게 하자. 이것 좀 해. 이것 좀 하자. 이거 빨리 끝내야 돼.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사실 그런 시키는 입장에서는 쉬울 수 있겠지만 저희 같이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쵸. 마냥 쉽지 않을 때가 어렵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본인이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딱 딸랑 던져놓고 해라. 근데 그렇게 이제 하고 본인도 일을 하면 상관이 없어. 근데 본인도 안 하고 뭐 놀아. 그렇죠. 그럴 땐 진짜 빡치는 거지. 그게 이제 보스냐 리더냐. 보스냐 리더의 차이가. 네, 그 차이죠. 사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힘든 거 같아요. 그럴 때. 그럴 때 뭐 어떻게 합니까? 저기 부장님, 과장님, 뭐 이렇게 좀 얘기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네. 일단은 해야죠. 일단 해야 된다. 일단 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얼굴에 티가 나겠죠. 얼굴에? 그럼요. 이제 초년 사회복사 티는 약간 좀 벗어나는 그런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어떤 때 가장 보람을 느끼셨습니까? 지금까지 중에 지금까지. 어떤 한 경우라기보다는 지금 직장은 사실 제가 이제 1년이 조금 넘다 보니까 막 엄청난 그런 이슈까지는 없었고요. 전 직장에서는 사실 이제 이 친구들 시스템 학대받았던 그 친구들 보호했던 시설에서 이제 다시 원 가정으로 복귀하는 게 사실 그 순환의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학대를 받아서 온 친구들이다 보니까 마음의 문이 사실 닫아놓은 상태죠. 어른들에 대한. 이제 그런 친구들이다 보니까 사실 벽이 많고 얘기할 때 이제 마음의 표현을 잘 못하고 사람을 잘 못 믿고 그렇죠. 신뢰하지 않고 그런 친구들이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더 다가가고 이제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의 문이 점점 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이 원 가정으로 돌아갈 때 이제 울면서 저한테 안아주고 선생님 보고 싶어요. 네. 뭐 이제 가기 싫어요. 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이 친구들한테 정말 도움이 됐고 잘했구나. 그러면 굉장히 어린 아이들도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인데. 제가 있었던 시설에서는 이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 더 영유아 이런 친구들은 없었고요. 입소 기준이 초등학교. 제가 그 사회복지 시설들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아동 양육 생활 시설 평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시설들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아이들 생활 공간 보고 하는데 어느 방문을 열었는데 사회복지 선생님이 조용히 업무를 보시는데 그 옆에 선풍기를 켜고 정말 조그만 아이가 등을 보인 상태로 누워 있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어리네요. 근데 얘는 여기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지. 굉장히 많이 안타까워요.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는 타입일 것 같아요. 잘 놀아주죠. 저 잘 놀아주죠. 아이들 좋아합니다. 어떻게 놀아줍니까? 일단은 근데 사실 아이들을 대할 때는 그 친구들의 관심사가 뭔지가 제일 중요하죠. 그쵸. 굉장히 당연한 얘기지만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저는 물론 마냥 무작정 달려가기보다는 일단 이 친구들의 관심사가 뭔지 물어보고 이제 그쪽으로 많이 파죠. 사실. 관심사가. 네. 남자애들은 아무래도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운동 잘하실 것 같은데? 체대 준비했다고 하시면? 축구를 좀 치세요? 사세요? 조금 칩니다. 조금. 자, 알겠습니다. 네. 이제 이게 사회복지를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걸 많이 볼 텐데, 야, 이런 거 준비해두면 이 실무에 나와서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라고 하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일단은 지금 아마 학교에서 배우시는 학생들이시다 보니까 뭐 솔직하게 지금 배우다 보면서 이걸 내가 왜 배우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무조건 있다고 보고 근데 물론 현장에 오다 보면 지금 배우는 것들이 모두 다 적용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분명히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저는 그리고 아마 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이제 제도적인 부분. 뭐 이제 제도적인 부분. 네, 그런 이제 이게 사회복지 정책이나 제도와 관련된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알아두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되고요. 물론 뭐 현장에서 배워야 될 부분들은 아마 다 분야가 다르고 가다 보면 이제 본인들이 직접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도적인 부분은 사실 변하지가 않는 거잖아요. 물론 연에 따라서 뭐 제도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는 많이 알아두면 분명히 필드에 왔을 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무조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물어보는 경우는 진짜 1급 따야 돼. 1급 안 따면 취업 못해요.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현장에 계신 우리 그 약간 좀 5년이면 그죠? 약간 초년들 벗어난 사회복지사 선생님을 봤을 때 1급
따야 됩니까? 아마 복지관에 취직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원래 준비했을 때도 1급이 무조건 필요 그래요? 요건이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왜냐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아예 자격 요건을 1급으로 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어느 정도 복지관은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필요한 걸로 봤어요. 근데 저도 아직 1급이었고요. 2급 커밍아웃? 네. 근데 2급이 네. 2급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절대 못 가진 않아요. 그럼요. 네. 이게 사회복지사의 역량을 1급이냐 2급이라 자격증 급수로 놀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는 실천 학문이기 때문에 그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뭐 1급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유능한 사회복지사 2급은 아니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1급을 갖고 있으면 좋죠. 본인들이 더 다양한 분야로 가고 싶다면 분명히 없는 것보다는 분명히 도움이 될 뭔가 이제 선택 폭이 넓어진다. 네, 폭이 넓어지게 되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1급을 도전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일단 저는 올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올해 결혼하세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 중요한 안 따시겠다는 거네요. 내년 정도에 이제 따려고 생각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푹 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이어서 네. 일단 더 필요한 부분에서는 일단은 이런 뭐 자격증도 중요하지만 네.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아마 나중에 가시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사실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를 사실 잘해야 되면 정말 좋기 때문에 저는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 진짜 여러 가지 뭐 아르바이트나 뭐 이제 동아리 뭐 이런 거 통해서 경험을 많이 늘리다 보면은 분명히 그 직장 가셨을 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굳이 이게 이제 사회복지와 관련된 경험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역량을 키워가는 게 도움이 된다. 그리고 딱 마지막 하나 정말 중요한 거 또 운전. 그 운전은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만 있으면 다 데리고 간다라고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죠? 그러니까 운전면허가 그만큼 옛날에 필수였습니다. 그것도 이제 1급. 일종을 갖고 있고 남자면 그냥 뭐 사회복지 쪽에 다 데려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옛날에 지금 좀 세월이 많이 변했지만 운전면허가 필요합니까? 저는 1급이든 2급이든 상관없어요 지금도? 근데 아무래도 좀 대형 시설에는 이제 일종이 필요하죠. 왜냐면 이제 좀 더 큰 차를 몰아야 되니까. 큰 차라면 스타렉스 그러면 일단 일종이 있어야 되니까. 스타렉스는 그 오토에 아니면 기어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일종 갖고 있어도 사실 다 오토잖아요. 그쵸? 그래도 일단은 그 2종과 1종의 차이는 이제 스타렉스 정도 12인승을 몰 수 있냐 없냐 차이기 때문에 오토라고 하더라도 네네네. 오케이 그 12인승을 몰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1종, 2종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면허는 꼭 하고 장롱면허 말고 실운전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운전 꼭 제 그 와이프가 굿네이버스에 다닐 때 굿네이버스에서는 이제 옛날에 그 이 저금통을 편의점 같은 데다 두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잔돈 같은 걸 거기다 놓으면 나중에 이걸 회수하러 다녔거든요. 근데 그 다마스 아세요? 다마스? 알죠. 다마스 모르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스틱이니까? 스틱이어가지고 사실 그것 때문에 그만뒀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게 기억이 나요.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그렇죠. 근데 요즘은 다 근데 오토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운전면허 꼭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자, 뭐 또 다른 건 없습니까? 사바사바 기술이라든지. 아무래도 필요하죠. 그런 건 필요합니까? 그래도 자기 주관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자기 주관 갖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근데 눈치는 챙겨야죠. 눈치는 챙겨야 된다. 알겠습니다. 스트레스 어떻게 푸십니까? 저는 먹는 걸 좋아해요. 먹는 거? 근데 그 먹는 것도 그냥 먹는 거 말고 맛있는 거. 다 맛있는 거 좋아하죠. 저는 그래서 맛집을 좀 맛집을 많이 찾아보고 거기에 가서 맛있는 거랑 이제 반주를 이렇게 끓이는 그런 걸 사실 저는 그 행복으로 살기 때문에 정말 이거 뭐 마약과 같은 거죠, 사실. 그죠? 맛있는 거에다가 술 한잔 하는 거 뭐 그만한 행복이 사실 없거든요. 솔직히 뭐 그 행복이라는 게 별게 없습니다. 정말 이런 소소한 것들. 그래서 좀 이제 결혼하신다고 하는데 많이 뺐는데? 많이 빼신 거예요? 많이 뺐는데.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혹시 계획이라든지 뭐 포부라든지 나 이제 요거 한번 해보고 싶다. 나 뭐 어떤 사회복지사가 되겠다. 나 뭐 좀 그런 게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아무래도 그 정신질환자 분들 같이 있다 보니까 사실 아직 제가 정신건강 요원은 아직 정신건강 전문 요원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럼 1급 따야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1급이 필요하더라고요. 1급 따야 돼. 1급 따고 또 이제 그 수련을 2년 동안 해야죠. 그쵸? 1000시간의 수련을 받고 또 이제 해야 이제 옛날 정신보건 사회복지사였지만 지금은 이제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요원, 정신건강 사회복지사가 이제 꿈이신 건가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전문적이게 제가 더 알 수 있게 되고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1급을 먼저 따야겠죠. 네. 자, 알겠습니다. 낼까? 근데 뭐 중간에 뭐 그런 인사도 안 하면 그냥 바로 끝나나요? 이 이름? 잠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해도 돼요.
이름 얘기해도 돼요? 그리고 그냥 그 회사 명도 밝혀도 돼. 아 진짜요? 아니 뭐 이게 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 마지막에 지금 오픈하시는데 지금 다니고 계신 그 기관이 어디시죠? 그 서울에 위치한 그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사 박지훈 사회복지사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